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네, 1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 이제 좀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준비해 둔 이 식빵을 먹겠습니다. 우유 식빵을 사 먹기에는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토스트 식빵은 양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냉동고에 올려봤는데 냉동고에 얼린 식빵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냉장고에 넣고 빨리빨리 해먹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케이크로 빵을 좀 대체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또 달달한 빵을 먹다 보니 이런 좀 식빵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식빵을 또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한창 초등부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는 뭐 교회 행사가 많다 보니 좀 교회 행사를 핑계로 친구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제 사무실에도 이제 무언가 모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 열심히 친구들을 초대를 했는데 할 때마다 이제 거절 거절 당할 줄 알면서도 이 행사 뭔가 좀 아까운데 그냥 지나가기에는 아쉬운데 싶어서 친구에게 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초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거절을 당했죠. 뭐 한 번이라도 한 번은 있었죠. 한 번은 있었는데 조금 이게 정말로 초대를 받고 오는 횟수가 조금이라도 많았으면 제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또 초대를 할 텐데 일단 뭐 작년에 좀 교회에 힘든 그런 부분도 많았었고 이제 제가 행사에 참여하지를 않은 거죠. 않게 되고 그런 마음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친구들에게도 초대를 하면 이게 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계속 쌓고 있었죠. 근데 수요일날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고 초청을 했고 제가 이제 바로 승낙을 했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초대했을 때 정말 바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하는구나를 한번
느꼈었고, 그 경험이 저에게는 좀 특별했나봐요. 갑자기 목요일날, 그날이 이제 영화 보는 날이었죠. 원래는 그 지금 제목이 좀 가물한데,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인가요? 그 영화를 뭐 알고 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이상하게 굿윌 헌팅인가? 그 뭐 수학 천재랑 그 다음에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 영화, 그 영화를 옛날에 한번 봤다가 지겨워서 안 봤는데, 이게 자꾸 인생 영화라고 하길래 왠지 좀 끌리는 거야. 끌리는데 그 관람 연령이 15세인 거예요. 그래서 왜 15세지? 그냥 교수님이랑 제자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했는데, 뭔가 15세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포기하게 됐었고, 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 뭐 리틀보이라는 그런 영화도 왠지 좀 뭔가 잔잔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걸 보자 했는데, 그 영화는 아예 구매조차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나, 영화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톰 행크스 영화를 뭐 여느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많이 접했는데, 그린마일, 무언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본 것 같았는데 제목이 그린마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19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영화도 안 되겠다. 그럼 톰 행크스 영화 중에 정말 관람 연령이 낮은 거를 택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돌려보니 그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관람가다 하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내가 왜 이 영화를 구매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톰 행크스가 그 표지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택한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편안한 그런 그 TV쇼의 진행자였죠. 어린이 TV쇼의 진행자의 일생을 담은 그런 영화를 또 보게 되었고, 그분이 또 기독교시더라고요. 기독교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되게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솔직한 그런 소통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회복하게 만든 뭐 그런 좀 재주가 있으신 그런 분을 이제 묘사한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그 영화를 이제 제가 본다고 쇼츠에 올리고 이제 그 날이 되었는데, 수요일날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신 것도 있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부 섬겼을 때 그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랑 막 친한 그런 사이는 아니신데,
일단 제가 그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좀 제가 되게 울었었어요. 그때 부활절이었는데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정말 뭐 1분도 넘었었겠죠. 막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서 진짜 막 휴지를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정도로 막 전도사님을 막 쳐다보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눈 감고 계시는데 막 그렇게 이상하게 좀 저에게 심령이 그렇게 좀 슬프면서도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울다가 이제 그 기도문도 적어갔었는데 울었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좀 되게 오래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혹시 예수님 언제 믿으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되묻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언제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건의를 이렇게 막 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게에 있는 마음 편지함처럼 건의함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를 그래도 좋게 보시고 하시다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지 마음을 읽어주고 막 고민을 파고들고 그런 것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그때 제가 조금 놀랬죠. 그래도 저와 조금 생각이 맞으실 것 같고 좀 그랬었었는데 아니구나 이런 그때 시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초등부에 그 주기도 사도신경인가요? 사도신경을 이제 찬양으로 드리니까 이제 초등부에 맞게끔 그런 분위기에 맞게끔 찬양을 드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좀 눈을 뜨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식으로 하다 보니 뭐 이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는 느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좀 구두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내렸을 때 그 선생님께서 우리가 찬양으로 사도신경 한 지 얼마나 됐죠 이런 의견을 내시면서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한번 제 건의가 승낙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한 달 안 가서 또 분위기가 좀 너무 초등부스럽지 않다 해서 다시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좀 거두셔서 좀 그때 또 바뀌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엄청 선생님을 힘들게 건의로서 힘들게 했다가 그때가 이제 뭔가 축제였죠. 어린이 축제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때 축제 때 쉬는 타임이었죠. 선생님들이랑 둘러 앉아서
다가를 먹고 있었었는데, 뭐 교회 이런저런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들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농담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 하니 내 꼴도 그 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데 저도 성격이 좀 그렇다 하면서 막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저는 좀 그런 사람이다, 좀 불편하게 했다, 뭐 그런 선생님들께 고백을 하게 됐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사과를 드리고,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좀 힘들게 해드렸다 하면서 그런 기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께 사과를 드리니, 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선생님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선생님은 좀 어렸을 때의 그런 너무 가정 환경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이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는데, 다행히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좀 마음도 편해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간다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교회에 사무실을 하게 됐다고, 이제 미용을 접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하게 되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뭐 무슨 모임을 하냐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도 보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한다면서 하니까 누가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좀 그냥 저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런 소통의 그런 기억들을 좀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그리고 초등부를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초등부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이제 밴드에 글을 올렸던 그 일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응원을 해드리려고 댓글에다 일부러 댓글 달아드리고 좀 으쌰으쌰 하시라고 좀 그렇게 신경을 좀 쓰게 됐었죠. 그리고 그분께서 뭐 이제 제가 단톡에서 나왔으니까 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작년에 저랑 초등부에 있으면서 좀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떠나고 아이만 이제 오게 됐을 때 아이가 변화받은 그런 행동들이 신기해서, 뭐 찬양도 안 하는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 동영상을 찍고 저에게 이제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뭐 이런저런 칭찬의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제가 소통을 했었던 게, 이제 그분께서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다가 하셨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 얼굴에 화상을 입었나요?
그 헬멧을 쓰고 나온 그 아이 같은 모습의 그런 포스터였는데, 그 영화가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책은 사놨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뭐 어떤 신체적 장애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죠. 뭔가 선천적인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가 있길래 제가 뜬금없이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취했죠. 아, 그 영화 재밌어요 하면서, 저도 요즘에 그 영화 보는 게 잦다면서 저는 장애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죠. 보내니까 제가 봤던 영화들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언터처블 포스터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주시고, 아, 이것도 봤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통을 했었었는데, 일단 톰 행크스 영화를 이제 보자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사님께 제가 초청을 받고 나니 갑자기 그분을 초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게 됐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절당할 거지만 한번 소통을 해보자. 왜냐면 이런 마음의 감동도 이게 뭐 언제든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또 이런 불편한 또 생각을 주시는데 뭔가 기분은 또 오묘하게 또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게 소통의 초청이라서 그분과 정말 친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좀 교회에서 보면은 어깨에 한번 두드려주는 그런 관계인데, 뭔가 대화를 했었을 때도 대화가 그렇게 뭐 유연하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던 성도님입니다. 뭔가 이렇게 성향 자체가 맞지 않겠죠. 그랬는데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톡을 드렸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영화 보러 오세요 하면서, 불편하시면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톰 행크스 그 영화 포스터를 탁 올렸죠. 그 톡을 드렸는데 결과 답톡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거절될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시도를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이런 또 감동의 그런 순간이 잘 오지는 않는데 갑자기 떠오르고 또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고 그분에게 보냈는데, 그 문장이 이제 거절의 문장이더라고요. 일이 너무나 바쁘셔서 못 오신다는 내용이었고, 영화관에도 이제 답답해서 잘 가지 않고 집에서만 영화를 본다면서,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저에게 마음을 써주셨던 게 이거는 모르는 영화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이 혼자서만 영화를 본다 하니까 뭐 오늘만 바빠서 못 봅니다, 다음이 없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거절을 당하니까 이렇게 심란할 수가 없구나. 제 스스로가 괜찮다 하지만, 와, 그러니까 톡을 보냈을 때부터 답장을 읽고 난 뒤 후 폭풍까지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
아, 이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쿨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희 아들이랑 영화를 봐도 그냥 영화에 집중하자, 그 송도님 생각하지 말자 하는데 그런 좀 아쉽고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 불편하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이런 멘트를 아예 보내지 말았을걸. 어차피 그래도 거절 당하겠지만 거절하셔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점점 초청에 대한 그런 뭔가 희망이 꺼지는 듯한, 지금은 좀 그런 좀 굉장히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어서 이제 세속적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 지금 바지 없는데 바지 사러 가야 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 아들 핑계로, 저희 아들도 뭐 시원한 바지가 없어서 바지를 구매할 겸 나도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저희 아들에게는 엄마 어디 갔다 올게, 바지 사러 갔다 올게 하면서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같은 브랜드가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시내 쪽이 더 가깝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시내이기 때문에 뭐 그 옷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구경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 쪽에 가면은 할인 행사도 더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동네로 조금 더 버스를 타고 조금 더 가야 되죠. 거기는 이제 키즈 옷까지 같이 겸용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가서 이제 옷을 구매하게 됐는데 바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위에 옷도 샀죠. 어찌 보면 이번에 좀 많이 구매를 했죠. 여름이고 덥다 보니 굳이 제 사이즈에 맞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사이즈를 해서 입어도 무난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그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XX 라지였나? 엄청 큰, 여기 소매까지 와야 되는데 이만큼 내려오는 사이즈, 좀 통통하게 그럴 사이즈를 선택해도 뭐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그나마 좀 눈여겨본 그 옷이 정말 정 사이즈, 딱 붙는 정 사이즈가 있고 XX 라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좀 크게 나온. 그래서 미디엄이랑 라지는 없나 싶어서 직원에게 물어봤죠. 여기 작은 거랑 큰 것밖에 없냐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제가 알아볼게요 하면서 알아봤는데 분명 옷이 있다고, 재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주시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길래 저는 굳이 뭐 M 라지 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없으면 이거 정말 큰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하지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좀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다른 손님도 있고 뭐 여러 손님 받다 보니 좀 그 도와주시려는 걸 놓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다 구매했죠. 아들 것도 구매하고 제 것도 구매를 해서 이제 그 직원한테 갔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문의했던 그 옷 사이즈에 옷이 나온 거죠. 나오니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는 직원이 없어서 4층에 못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있어서 4층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노래는 나오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굳이 저의 얼굴까지 가까이 오셔서 귓속말로 아까 전에는 직원이 없어서 제가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직원이 있어서 제가 4층에 올라가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면서 마음을 너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다면서 제가 여기서 옷을 이 브랜드에서 옷을 큰 거를 샀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큰 거를 사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직원분이 정말 괜찮으시냐면서 물어보시고 좀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에게 굳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귓속말도 해주셨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그 직원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어주시더라고요. 한동안 굉장히 복음에 그런 상대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에 감을 주시고 또 제가 입을 열게 해주셔서 그때 감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옆에 보니까 엄청 이렇게 좀 센 캐릭터의 또 여자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런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나는 정말 좀 얕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만 홀랑 받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제 뭐 신나게 쇼핑을 하고 이제 집에 오니 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했었고, 저희 학교 저희 아이 동급생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도 이제 저희 아들과 제가 고난 받았을 때, 그 학생들 앞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저희 아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놨죠. 내려놓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제 아들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괜찮다 했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눈여겨보게 됐고, 그 친구와의 소통은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꾸준히 괜찮았고, 4학년 때 그 친구와 뭐 운동장에서 주구장창 뭐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죠. 뭐 그 친구는 저를 보면은 그냥 이모 놀아요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5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서 저희 아이를 그래도 좀 챙겨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자 친구들도 저희 아들이랑은 친한 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도 한 명이라도 우리 아들을 챙겨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6학년 때도 다행히 그 친구가 저희 아들이랑 같은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는 동네가 다른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사무실 근처의 아파트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봤는데 여기 이사를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모가 일부러 학교 가서 뭐 너희랑 놀 수는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고 네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자주 보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친구가 한 번씩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교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면서 저희 아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봤었고, 인사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날은 그 친구가 자기 용돈을 저희 아들한테 빌려줘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얘가 돈을 빌려줬는지 그냥 사줬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으니까 혹시나 뭐 저희 아들에게 사줬는데 고맙다고만 인사하고 모르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돈을 갚았죠. 갚으면서 저희 아들에게 사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언제 토요일날 시간이 되면 같이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 주 하니까 이번 주는 모르겠고 언제든지 토요일날 놀 수 있으면 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좀 뭐 원하는 대답이 아닌지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쇼핑을 하고 어린 친구가 안 와도 저희 아들이랑 사무실에 있다가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좀 놀려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제 그 옷가게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있었을 때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제가 미리 연락을 했죠. 뭐 갑자기 나오라 하면은 좀 힘드니까 한 1시간 전쯤에 혹시 오늘 놀 건데 같이 놀래? 하면서 톡을 보냈었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어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에서. 그래서 지금 이모 가게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러 온나 하면서 내가 오늘 그 언니를 부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행동대장이 그 언니랑 조금 관계가 불편했나봐요. 언니고 동생이니까 뭐 그런 한 번씩 뭔가 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네가 정말 불편했겠다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그래도 부를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되게 뜸을 들이더라고요. 뜸을 들여서 제가 연락해보고 다시 행동대장에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모의 말을 듣고 싶지만은 또 관계가 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같이 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언니를 부르려고 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지만 어떡하겠니. 이미 복음의 대상자고 불편해도 같이 봐야지. 그런 마음에 좀 위안한답시고, 그런데 답장이 아직 없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락해도 안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좀 행동대장에게 말을 했었었는데, 연락을 받아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급생이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을 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놀 친구가 있다고 놀다가 연락을 준다고 해서 아, 이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 때문에 못 놀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어린 친구는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도미노 게임도 하고 색종이 접기를 했죠. 색종이 접기를 하고, 색종이로 피아노를 접었는데 피아노에 이제 올릴 악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악보도 만들자 하면서 악보를 이렇게 저희의 방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썼는데, 그 행동대장이 굉장히 저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보에다가 이름도 적고 그리고 음표도 적고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본인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그 활동이 뭐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이 만드는 것에 재미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감적인 그런 만족을 느끼고 있구나, 서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놀이 같은 게 시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좀 재밌고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같은 피아노를 이렇게 나열해서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랬었고, 이제 뭐 한창 실내에서 놀다 보니 놀이터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이터 가는데 또 돗자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돗자리 하면서 이거 실내에서 폈던 건데 바깥에 나가면은 돗자리 너무 더러워질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제가 못마땅해 했는데 돗자리 거기 깔면은 앉아서 쉬어도 되고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네 말이 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하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돗자리도 저번에 그 깔았던 것처럼 은색이 이제 위로 와야 되는데 바다색처럼 파란색이 좋대요, 바닥에 까는 게. 그래서 이거 뒤집어서 깔 거라고 얘기하길래 네 좋을 대로 하세요 하면서, 뭐 제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뭐 놀 거 재밌게 놀아나면서 그렇게 승낙을 해줬고, 얘가 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시네마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쿠션, 코끼리 쿠션이 있어요. 그 쿠션을 한 번도 이제 실외에 가지고 나간 적이 없는데 가지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여자친구 인원수에 맞춰서 2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우려고, 누워서 이렇게 쿠션을 벨려고 이걸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왜 네가 가지고 가려고 했는지 알겠다 하면서 이거 더럽게는 사용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돗자리에 이렇게 돗자리를 놀이터에 그 적절한 장소에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캐리어에 물을 좀, 얼음물을 좀 많이 가지고 갔었습니다. 종이컵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하다가 이제 쉬어야 할 때는 거기서 쉬고 누워보기도 하고. 저는 차마 뭐 어른이라서 눕기는 좀 그렇고 누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뭔가 노숙자 같아요,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어떤 아이가 저랑 같이 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하면서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노는 게 흔하지는 않은 풍경이죠. 돗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행동대장이 갑자기 뭔가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돗자리도 깔았으니 간식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제가 엄청 돈을 쓰지는 않는데 그냥 뭐 돗자리 피는 이것도 언제 또 돗자리를 피겠나 싶어서 이왕 피는 겸 과자를 사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제가 편의점은 좀 비싸고 저기 마트 갔다 올게 하면서 과자 이렇게 묶음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 3개에 뭐 얼마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사고 올게. 제가 초반에 그 친구에게 돈을 많이 쓰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뭔가 거절도 되게 단칼에 많이 했었던 상태라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모는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좀 고지식하면서 굉장히 좀 강단이 있다, 뭐 고집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성실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을 알죠. 그냥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이모가 과자를 3개의 묶음이 있는 것을 산다고 하면 그것만 사고 오겠다, 그렇게 철떡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아들이랑 마트에 가보니 4개의 한 묶음이더라고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샀었고, 뭔가 이게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왠지 조금 욕심을 내서 먹는 아이는 금방 막 빨리빨리 먹다 보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또 더 사게 됐죠. 낱개로 된 하나를 사서 갔는데, 그 행동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묶음 되는 걸 산다고 말했잖아요 하면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4개의 한 묶음이더라 하면서, 그리고 모자랄까봐 1개 더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음물도 먹고 과자를 이렇게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째서 한 곳에 부어갖고 이렇게 먹었고,
또 이렇게 먹고 있으니 치킨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치킨은 차마 사주겠다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특별했고, 그리고 뭐 제가 저희 직장에서 이 장애 아동들이랑 하는 수업이 있는데, 댄스 수업입니다. 댄스 수업인데 뭐 가요를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그 수업에만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댄스를 해야 되니까 듣게 되는 그런 가요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의 옛 추억인 그 H.O.T의 그 캔디라는 곡, 그 곡을 이제 전반부부터 이제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상태라서, 갑자기 이제 그때 과자를 다 먹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이 춤 배웠어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틀진 않고 제가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동작을 했죠. 하니까 그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서 검색을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니, 그 친구도 태권도에서 배웠다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즐거움에 시동이 걸려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태권도에서 배웠던 그런 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춰보면서 결국에는 뭐 2025년 뭐 댄스 노래 이런 것을 검색을 하고 막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면 또 이게 또 상황이 또 맞닥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때 좀 기분이 엄청 예민해져서 좀 이렇게 춤추던 것을 그만둬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라 하시는 거구나. 너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숨바꼭질도 이제 하게 되었죠.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좀 술래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장소에 있었는데, 화상통화죠. 화상통화로 이렇게 켜놓고 했었었는데, 너무 이제 찾지를 못해서 계속 저희가 힌트를 줬죠. 힌트를 주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그 동의 문에서 나올 때 그 현관 쪽에 계단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 숨고 있었는데, 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숨바꼭질 해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인상도 좋으시고 저희를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다 싶어서 이 타이밍에 예수님 전하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에는 그 순례가 저희를 딱 그 타이밍에 찾게 되어서 그분께 딱 복음을 전하려는 그 타이밍에 다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죠.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제 다 각자 집에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셔서 빨리 갔었고, 한 명은 어머니가 차를 태워주시는 그 친구인데 어머니가 빨리 오셨는데 빨리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색종이 오리는 활동을 해서 엄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냥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엄마한테 꼭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몇 분 기다릴 거니, 10분이면 되겠니 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10분이 탐탁지가 않는 거죠. 1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된다고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었고, 열심히 만들었죠. 뭐 이런 저런 모양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아기자기한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오리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10분이 넘은 것 같은데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얘가 10분이라는 것은 체감적으로도 알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태워서 책상에 앉았었고, 내가 지금 집에를 갈지언정 나만의 이제 시간을 내가 즐기다가 갈 거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가 왔으니까 지금 가는 게 맞지 않냐, 음료수도 대충 마시고 오리는 것도 대충 해서 가는 게 바쁜데 너무나 이제 태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분이 넘어도 이제 그냥 이렇게 기다려 줬었는데, 제가 이제 더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만 지금 하는 거 마저 하고 이제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시간을 즐기려고 했는데 이모가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친구 입장이었으면 저라도 이제 더 하고 갈래요 하면서 이런 네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을 텐데 대답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뭐 네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언정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네라고 이렇게 순종적인 대답은 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가겠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순종을 할 수 있냐, 정말 칭찬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대답일 뿐이고 다시 마음이 생겼나 봐요.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더 만들고 갈게요. 뭐 아이라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렇게 승낙을 했었고, 아이가 이제 본인의 계획까지 다 완성을 하니까 이제 만족을 하고 이렇게 차분히 집에를 가더라고요. 시간이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별로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1시간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 같네요.
마지막 얘기는 이제 저희 아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왕이면 좀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아이가 한창 제가 서울 여행 갔었을 때 이제 목이 아프다는 걸로 이제 저에게 엄청난 시험 주셨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학교에서도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압박을 주시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아프다는 그런 선생님이 호출이 오시고, 아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하는 놀이를 다 없앴죠. 없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제 놀이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수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이 아프다라고 했었을 때